안녕하세요. 척수손상 환자분들과 가족 여러분. 저는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 강의를 맡은 척수장애인 당사자이자 재활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동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를 통해 척수손상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척수장애를 이해하고 다시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이론으로 준비된 일상 복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척수손상 후 일상 복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 1강은 척수손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 강의 내용의 토대가 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본 강의 영상 제목과 같은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책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대한척수학회,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며 척수손상 초기에 궁금한 것들이나 퇴원을 앞두고 궁금한 것, 유용한 정보 및 기관 소개 등이 담겨 있는 척수손상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본 강의는 해당 책자의 일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책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통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이북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1강에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하는데요. 첫째 파트에서는 척수 손상이 무엇인지, 척추와 척수, 척수 손상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척수 손상 정도인 완전 손상, 불완전 손상, 그리고 아시아 손상 척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척수 손상입니다. 많은 척수 손상 초기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척수 손상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척추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척수라는 건 처음 들어요. 왜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대소변도 못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척수란 뇌와 팔다리를 연결해주는 전화선과 같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만지면 감각 신호가 척수를 통해 뇌로 올라가고 뇌에서 운동 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전달되어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소세지 같은 척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전화선들이 가득 차서 신호를 위아래로 전달시킵니다. 즉, 척수는 다리의 감각 신호를 뇌에 전달하고 뇌의 운동 신호를 다리로 전달하는 전화선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척수 손상을 당하게 되면 마치 전화선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뇌도 멀쩡하고 팔다리도 멀쩡한데 중간에 전화선에 해당하는 척수신경이 끊겨서 신호 전달이 차단됩니다. 척수 손상이 되면 운동신경 마비로 팔다리를 못 움직이고 감각신경이 마비되어 만져도 감각을 모르게 되며 욕창도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자율신경도 손상을 받아 체온 조절, 혈압 조절, 대소변 조절 기능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척수가 손상을 받아서 전화선이 끊어지면 다리의 감각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못해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뇌의 운동 신호가 다리로 전달되지 못해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손상과 척수 손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척수 손상 환자분들이 척추 손상과 척수 손상을 구분짓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는 쉽게 말해 뼈를 이야기하고 척수는 척수뼈 안에 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척추는 영문명 스파인으로 뼈를 말합니다. 위치에 따라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5개, 미추 4개로 나뉘어지며 천추와 미추는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척수는 영문명으로 스파이널 코드이며 척추뼈 안쪽에 위치한 신경입니다. 척수는 뇌와 더불어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며 위치에 따라 목 위를 경수, 가슴 부위를 흉수, 허리 부위를 요수, 그리고 그 아래를 천수라고 부릅니다. 경추 1번 위에 경추 1번 위에서
경수 1번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추는 7개지만 경수 신경은 8번까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척수 각 레벨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우리 몸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손상과 척수 손상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척추는 뼈를 의미하고 척수는 척추 안에 위치한 척수 신경을 의미하므로 척수 손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한 척추 손상이라면 뼈만 손상이 있고 그 안에 위치한 척수 신경은 손상받지 않은 것으로, 만일 다리에 마비가 왔다면 척수 신경이 손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척수 손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척수 손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척수 손상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드물게 스포츠 손상과 폭력에 의해 척수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이 아닌 원인에 의한 척수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척수염, 척수로 가는 혈관이 막혀 생기는 척수경색, 척수혈관의 기형, 척수에 종양이 생기는 척수종양 등이 원인입니다. 파트 2, 척수 손상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손상, 불완전 손상이 무엇일까요? 척수 손상의 정도에 따라 크게는 완전 마비와 불완전 마비로 나뉩니다. 척수 신경이 손상되면 그 안에 아주 가느다란 전하선과 같은 신경들이 손상됩니다. 완전히 다 끊어진 경우를 완전 마비라고 부르고, 조금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전하선이 있으면 불완전 마비라고 부릅니다. 척수 손상이 심한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척수 손상학회에서 장애 정도를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학회 명칭인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에서 앞자를 따 ASIA, 아시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 척수 손상학회 장애 정도는 A, B, C, D, E 이렇게 총 5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아시아 A 단계는 완전 손상으로 볼 수 있고, B, C, D, E 단계는 불완전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손상은 단순히 손상 부위 아래에 감각과 운동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항문 주위와 항문 부위에 감각과 운동 기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척수손상학회의 장애 정도에 따르면 A 단계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불완전 손상은 B부터 D까지로 나누어지며, B는 항문 주위와 항문 부위의 감각 기능만 불안정하게 남아있는 경우, C는 손상 부위 아래에 3등급 이상의 근력이 있는 척수절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경우, D는 절반이 넘는 경우, E는 이전에 척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진행되어 현재는 감각과 운동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아 척도의 정확한 판정은 의학적인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시아 A는 완전 마비라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B는 만지는 감각은 있지만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고, 아시아 C는 만지는 감각이 있고 다리가 약간 움직이는 상태이며, 아시아 D는 만지는 감각이 있고 다리에 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서거나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척수 손상 레벨에 따라 가능한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척수 손상 후 어느 정도까지 기능이 가능할지는 다음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손상의 심한 정도입니다. 즉 완전 마비냐 불완전 마비냐, 그리고 불완전 마비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아시아 B부터 D까지의 기능에 차이가 납니다.
둘째로 척수 손상 시 다친 부위와 다친 높이입니다. 경수 손상이고 완전 마비인 경우에 레벨에 따라 많은 기능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경수, 제3경수 이상 손상 시 호흡근이 마비됩니다. 따라서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4경수 손상 시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이 가능합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지만 전동휠체어나 컴퓨터를 머리나 호흡을 이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5경수 손상 시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하면 숟가락 사용하기, 세면하기, 양치하기가 가능하고 손으로 조절하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경수 손상 시 손목을 위로 젖힐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식사하기, 세면하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운전하기가 가능하며 손목을 뒤로 젖혀 손가락으로 가벼운 물건을 짚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7경수 손상 시 팔꿈치를 펼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몸을 들어 올려 침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제8경수 손상 시 손가락을 굽힐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섬세한 동작을 제외한 상지의 모든 근육의 힘이 정상입니다. 손가락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있으며 대소변 관리도 혼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궁금증도 많이 있으신데요. 다리가 움직여요. 신경이 회복된 것일까요? 척수 손상 후 축 처져 있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다리가 수개월 후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드디어 다리가 움직여요 라고 문의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신경이 회복되어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경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신경 회복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직에 의한 것이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틀거리거나 뻗치거나 떨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직에 의한 다리 움직임은 완전 마비 환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척수 손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 척수 손상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앞서 소개드린 척수 손상 아는 만큼 행복한 삶 책자를 이북으로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척수 손상에 대해 알아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척수 손상 후 배뇨 및 배변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